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6번째 시간으로서 면책불허가 사유 6번째 시간으로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거래 상품의 불이익한 처분 먼저 봤죠. 그거는 카드깡이 아니라 물건깡입니다. 패대기. 제가 이제 패대기라는 용어를 옛날에 한 10몇 년 전인가요? 그 테크노마트에서 어떤 분이 자기네의 그 컴퓨터,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노트북이 용산에서 발견됐다. 누군가가 이제 패대기 쳤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물건을 외상으로 사다가 자기네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 노트북점이죠. 물건을 뭐 한 10대를 노트북을 그 당시에 노트북 비쌀 때죠. 한 200~300 될 때인데 10대를 사다가 2천만 원어치죠. 이쪽은 매출 올려주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몇 시간 후에 그게 용산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건이. 이거 누가 패대기 치고 흔히 말하면 이제 2천만 원에서 이제 카드 같은 걸로 사가고 물건을 사간 다음에 현금으로 바꿔간 거죠. 한 절반이면 절반, 아니면 60%면 60%. 그걸 패대기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물건을 신용으로 산 다음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해서 현금화한 거죠. 그거는 물건깡 혹은 패대기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여기서는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카드깡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용거래 상품이 불이익한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카드깡, 이거는 이 파산법에서는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면책불허가 사유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564조 제1항 제2호. 자, 이 재산 취득 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일 것,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을 것. 세 번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출 것. 법 규정이 변화됐습니다. 구파산법상은 사술, 속이거나 사술이라 그랬는데, 이 사술은 참 일본 용어죠. 이게 한자, 사기 할 때 사자하고 술책할 때 술자, 사술. 결국 사기성 술책을 써서 속이거나 감추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나에게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이와 같이 재산이 차득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를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건 참 대법원에서 아주 법리적인 걸 잘 설신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채무액이 약 8억 6천만 원이었고, 신청 직전 1년간 합계 1억 2,700만 원 이상을 차용하여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안으로서 원심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본 규정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결정 내에서는 주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큰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이 있거나 파산 신청 직전에 상당한 금액의 신용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 규정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카드를 계속 써갖고 카드 대금을 연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카드 대금이 확 그냥 기한이 도래했다. 그런 경우,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한 300 정도씩 여러 대부업체부에 하루에 대출 신청을 해서 잡아냅니다. 300씩 6개 업체.
1800만원.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이금조차 납입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1개월만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파산 선고 1년 전에 차용한 돈의 액수 1억 4,890만원, 그러니까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4억 1,780만원의 36% 이른 사안에서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파산 선고 전에 2,500만원을 차용하고 이 행위로 인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다고 본 사례. 임대차 계약서 갖고 한때는 대출 많이 했죠. 대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뭐 가라 임대차, 가짜, 허위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필요로 하는 바, 단순히 파산 원인 사실을 존재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신용거래한 것만으로는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 제3자가 금융권 기망하여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긴 하였으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하였음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으로는 이런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2009년 3월 30일 4달 전이죠. 및 2009년 4월 1일 이틀에 합계 7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이런 경우에 720인데 아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클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 규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죠. 2009년 6월 19일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2009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합계 3천만 이상의 신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2009년 6월 19일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2009년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파이마트 백화점에서 합계 12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법무사 사무실에 파산 신청을 의뢰한 후 1개월간 현금 서비스 금액을 제외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신용거래를 취득한 것이어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파산 선고 1년 전에 2천만원 이상 마이너스 대출 받행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재량 면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담보 자금 차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속칭 카드깡. 카드깡이 여기다 해당돼요. 카드깡 앞에 신용거래 상품의 불이익한 처분은 카드깡이 아니라 그랬죠. 카드깡이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원 2010년 결정. 실제 물품 구입 없이,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카드든 뭐, 그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그 물건을 현금화, 깡에서 아주 현금화 하는 거고, 이거는 카드깡은 잘 보십시오. 실제 물품 구입 없이 1040만원 상당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36만원을 그냥 수령하는 겁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36만원을 이제 여기서 선이자라든가 이자 같은 거 띄고 요걸 갖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는 이제 1040만원이 청구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 망하니까 이 신용카드 회사는 손해보고 이 사람은 이제 936만원 갖고 실컷 쓰고 그 다음에 이 카드업자는 이제 이자 수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드깡이 그런, 그래서 이 카드깡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불허가를 합니다. 대신 이 파산 범죄는 아니에요. 파산 범죄는 아니고 그 카드깡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 의라는 그런 여신전문금융법인가 뭐 그런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산 범죄는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원 확정. 하루에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1179만원을 신용카드 결제로 하였고 채무자가 속칭 카드깡을 한 것이라고 변수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공인중개사 자밀에서 6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그 결정의 내역이 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깡 하시는 분은 없겠죠. 변호사 사무실.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우면.
근데 뭐 변호사가 이익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대표적인 게 깡이다. 깡 내지 소액 다중대출을 파산 신고 1년 전에 받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다만 이 행위로 인해서 면책불허가에 받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조사를 안 해요. 지금 이번에 파산 전자보고서에 보면 29종에다가 플러스 1 마지막 30번에 최근 뭐 3년간 카드 거래 사실을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바꿨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서 파산 이 신용거래 이거를 다 조사를 해라. 그래서 면책불허가로 날려라. 뭐 카드 그 회사에서 그런 거를 요구했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해생법원 14가지 서류 중에 카드 관련 서류, 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조항으로 면책불허가 받는 사안은 점점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정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아빠. 지금 나오래.